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처음으로 배운 순간, 그 뒤에 숨겨진 하지만 꼭 알아야 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 우리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잖아요? 그런데 1950년대에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급진적인 생각이었어요. AI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제대로 알려려면 저 멀리 거대한 컴퓨터가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꿈은 그보다 훨씬 더 컸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전자두뇌를 만들겠다는 대담한 꿈을 꿨던 한 천재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프랭크 로젠블렛인데요. 코넬 대학교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평범한 심리학자가 아니었죠.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아예 기계로, 하드웨어로 만들어보고 싶어 했던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로젠블렛 혼자서 맨 땅에 헤딩한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 앞서서 1943년에 이미 뇌세포, 즉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컴퓨터 기술이랑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인지과학이 만나기 시작했죠.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6년 로젠블렛이 학습하는 기계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미 해군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걸로 로젠블렛은 정말 혁명적인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코넬 포토 퍼셉트론을 만드는 거였죠. 이게 뭐냐면 시각 정보를 스스로 처리하고 심지어 그걸 통해서 배우기까지 하는 그런 기계를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가 만든 이 기계에 붙인 이름이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이 이름 뒤에는요, 정말 아름다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딱 3단계예요. 먼저 1단계, 우리 눈이 사물을 보듯이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입력이죠. 그 다음 2단계, 받아들인 정보들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가중치를 매겨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건 종합해서 예, 아니면 아니요 같은 최종 결론, 즉 출력을 내놓는 거죠. 어때요? 정말 우리 뇌의 신경세포, 뉴런이 작동하는 방식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만약에 기계가 내놓은 답이 틀렸다고 해봐요. 그럼 이 네트워크가 뭘 하냐면 내가 이 부분의 중요도를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스스로 가중치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죠. 바로 이게 기계가 학습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스스로 틀린 걸 고쳐나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이론이 1958년에 드디어 현실이 됩니다. 마크 1 퍼셉트론이라는 기계가 탄생한 거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400개의 광 센서로 이루어진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거대한 IBM 컴퓨터에 연결된 정말 복잡한 전선 뭉치가 있었죠. 바로 이 기계가 곧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로젠블렛은 이 기계한테 아주 간단한 숙제를 내줬어요. 왼쪽에 표시된 카드랑 오른쪽에 표시된 카드를 구별해 보라는 거였죠. 자, 과연 몇 번이나 시도했을까요?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단 50번이었습니다. 50번의 시도 끝에 이 기계는 두 카드를 완벽하게 구별해냈어요. 이게 바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계가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언론은 난리가 났죠. 드디어 전자두뇌가 보는 법을 배웠다 라면서 마치 지능을 가진 기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그냥 왼쪽, 오른쪽 구별하는 거 말고 좀 더 복잡하게 원 모양이랑 사각형 모양을 구별하는 테스트를 시켰거든요. 여기서 정확도가 몇 %였을 것 같으세요? 무려 99.8%였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웠던 거죠. 세상은 온통 흥분으로 들끓었지만 이 퍼셉트론 안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퍼셉트론이 세상에 나오고 딱 10년이 지난 1969년, 마빈 민스키와 시모어 페퍼트라는 당시 AI 분야에서 아주 유명했던 두 연구자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로젠블렛의 설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었죠. 자, 퍼셉트론의 한계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랑 네모를 구별하는 건 둘 사이에 그냥 선 하나를 쭉 그으면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선형 분리 문제라고 하는데 이건 퍼셉트론이 아주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른바 XOR 문제라고 불리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직선 하나로는 도저히 두 그룹을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 앞에선 퍼셉트론이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예 풀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책 한 권이 미친 파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퍼셉트론 별거 아니었네 하는 회의론이 퍼져나갔고 AI 연구에 쏟아지던 자금은 하루아침에 뚝 끊겨버렸죠. 그래서 신경망 연구 분야 전체가 기나긴 침체기에 빠지는데 이걸 바로 최초의 AI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프랭크 로젠블렛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먼 훗날 다시 위대하게 평가받는 걸 보지 못하고 1971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실패라고 불렸던 것들이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씨앗이 되기도 하니까요. 생각해보세요. 로젠블렛의 연구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었어요.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기계도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보여줬잖아요. 그 단일 계층 퍼셉트론이 풀지 못했던 그 XOR 문제는 나중에 퍼셉트론을 여러 겹으로 쌓은 다층 신경망이 등장하면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스마트폰, 자동차, 집안 곳곳에 들어가 있는 심층 신경망, 즉 딥러닝 기술의 뿌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사용하실 때 아주 잠깐이라도 한번 떠올려 주세요. 기계에게 처음으로 보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한 잊혀진 선구자의 열정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60년 전에는 실패작 취급을 받았던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는 아이디어들 중에 먼 훗날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 무언가가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